예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검찰, 법원, 언론을 모두 악마화하더니 이제는 이제 국정원까지 악마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완전히 수사권을 사실상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뭐 한 두어 개 남아 있고 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때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수완박법을 처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공기능을 완전 박탈하는 국조완박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조사권 완전 박탈. 그래서 이미 이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0년 12월에 이 수사권을 경찰로 완전 이관을 하는 그런 법안이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조사권인데 그 조사권마저도 완전 박탈하자는 법안을 이기현 의원 등 17명이 냈는데 이 안에 이게 공동 발의한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이든가 국보법 위반자들이에요. 이 이기현 의원만 하더라도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운동권이고 윤건영 의원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 경희대 총학생회장이고 전대 묘기 의장이고 박상혁 의원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나서 가지고 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뺏어버리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간첩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전부터 간첩 잡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예.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친북 주사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간첩들이 그냥 득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간첩 잡은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조금 몇 차례 지금 뭐 제주도의 희역기억 사건인가 뭐 이런 것들 창원 또 이런 간첩단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것도 또 문재인 정권 때 다 수사가 됐었는데 못 잡게 하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재판 기피하고 뭐 해가지고 다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은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간첩 말씀하셨는데요. 미국도 소련에 간첩 보내고 소련도 미국이 보내고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서로 간첩을 유학생까지 간첩 역할을 하거든. 중국이 유학생까지. 그 정도로 국가 간에는 있죠. 꼭 그 무력 그러니까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산업 정보 기밀 정보 빼내는 간첩이 다 활동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어느 정부라도 전쟁 중에도 서로 간첩이 파견되고 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간첩 없다는 거는 그걸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의 목적은 남한을 전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첩이 당연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거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그 실권자라도 간첩 보내죠. 그 남한의 기밀을 빼내와서 남한을 약화시키는 게 북한의 목적인데. 그럼요. 그러면은 그건 뭐 남북 관계가 아니라 뭐 그냥 전 세계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특히 뭐 자기 이스라엘 우방 국가에도 간첩을 다 보냅니다. 그 도청 장치 몇 년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여산지란 친구 그래가지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간첩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 다만 그걸 적발하냐 안 하냐 이게 의지의 문제 같아.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때 또 간첩이 국정원이 다 있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다만 남북관계 고려해가지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 하기 때문에 그 뭐 기소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거는 명백히 필요한 기관이고 아까 제가 검찰의 그 증권 범죄라든가 특별 수사에 대한 노하우 기법 이야기했는데 대공수사는 국정원 따라가지는 못하죠. 그 사람들 그걸로 몇십 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경찰에 넘긴 그것 때문에 간첩이 안 잡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국정원의 어떤 대공수사 능력 이런 건 중요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근데 거기에 지금 조사권을 없애겠다는 거는 있죠. 그 전에 압수수색 이런 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없앴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좀 국정원이 네. 그동안 수사권을 좀 남용하긴 했죠. 게 근데 많이 그거는 있었다. 국내 정치에서 남용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북 관계에서 남용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나와. 지금 미국의 CIA 있죠. 예. 미국 우리보다 적법 절차라든가 법적 절차에 대해 더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도 CIA가 그냥 어떤 도청하고 이런 거 다 증거를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대외 그 간첩 사건은 있죠. 이걸 무슨 영장 발부받고 이럴 한이 아니에요. 네. 시급하고 그러면요. 또 은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법원이 관여해 버리면 있죠.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원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시간 늦어버리면 지금 그 간첩이 지금 북한하고 통신하는데 이거 언제 받아가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CIA가 어떤 약간의 불법적인 어떤 증거 수집 활동을 미국 법원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예. 이거는 불가피했다. 근데 지금 그 조사권을 갖다가 폐기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아예 대공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럼 대공 수사 안 하면 국정원이 뭐 합니까? 뭐 필요 없죠. 국내 정치 이제 개입도 그러니까 못하고. 개입 못하고. 그러면 식물 국정원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라 만한 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전부 경찰로 넘기든가 뭐 그러니까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 이 정보기관은 방첩기관 정말-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어요. 영국의 M6입니까? M6인가 그런 기관,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있죠. 경찰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경찰이 잠복해가지고 간첩 못 잡거든요. 이건 엄청난 오랜 기간에 네, 노하우가 예. 있어야고 그게 쌓여가지고 또 국제적인 문제들이 외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밀행성이 그렇죠. 아주 그게 최고의 잘못되면요 대외 외교 마찰이 생긴다고요. 그럼요. 특히 우방 국가 사이에 어떤 이런 간첩 행위한 거 그 정도로 이거는 이 국정원의 역할이 지대한데 이걸 갖다가 그 더불어민주당 자기가 정권을 안 잡고 있으니까 입법으로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권 출신들 특히 이 중에서도 윤건영이라든가 박홍근 아니 박상혁 이 두 사람은 이 국부법 위반으로 구속돼 갖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조사권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광범하게 행사해 갖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을 따졌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그 검사 탄핵하면서 그래 대변 이야기까지 아니 그거야말로 인권 침해죠. 아까 그 박상용 검사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예. 그게 그 조사도 안 됐고 확인도 안 되는 걸 막 떠들인 게 인권 침해지.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인권 이야기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 그 속된 말로 가짠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진짜 그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건데 그러면 국세청에 왜 조사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없애야죠. 그렇죠. 어떤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어떤 탈세를 막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기능을 부여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대공 수사를 위해서 있죠. 국정원에 그런 조사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번에 또 웃기는 거 거기서도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정원의 그 저기 쌍방울이 그 주가 상승 그 뭐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에 그런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 북한 공작원 리오나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돈이 아니고 주가 쌍방울하고 띄우기. 예. 북한이 짜고 주가 띄워가지고 그걸 또 나눠먹기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그 국정원 문서를 그걸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죠. 예, 그걸 들이대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의 말은 안 듣고 건달의 말만 듣느냐. 그런 최고 기관이 조사권 가지는 건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언론까지 그냥 완전히 애완견으로 이렇게 예. 싸잡아 비판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국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예. 국정원 문서 들이대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 문서도 이제 제3자의 말을 들은 거로 해가지고 예. 기각됐죠. 안 믿어졌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진짜 자가당착이고 이율 배반 뭐 그런 달면 행위를 삼키고 쓰면 뱉는 뭐 그런 거죠. 더군다나 뭐 이런 조사권까지 이렇게 폐지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 국정원이 취득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간첩 재판은 거의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 조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게 국정법 제5조 2항에 있는 건데 이걸 삭제해버리자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운동권, 이 국보법 위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했다 이거죠. 근데 하는 게 자기들이 정부 예, 활동을 하고 북한의 우호적이게 자꾸 법을 만들고 예.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예. 김정은한테 협조하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이적 행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그 학생 총학생회장 하고 할 때 아마 국정원에 많이 감시도 당하고 미행도 당하고 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진짜 옛날에 네, 예. 운동권들 저희들 대학 때 예, 얘기고 유신 때 그 이 이야기. 사람들이 한 것은 정부 활동한 것 아닙니까? 뭐 미문화원이나 예. 태우고 뭐 이런 주사파 거죠. 정부한 것뿐이 뭐 있어요? 반미, 반일 운동한 거다. 아니, 진짜 그거- 옛날 운동권처럼 반독재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몇 선씩 우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민주화의 제일 희생양이나 된 것처럼.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이 자리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루과이 대통령 민주화 운동만 하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25년 된 자동차 한다고 한 대하고 오두막집 가졌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그 사람은 나는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 우루과이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 사는 걸로 만족하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보상 이런 건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퇴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 했다면 그냥 국가에서 무슨 연금 보상금 해가지고 전부 부자들이 돼버려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이런 법안을 또 처리를 하게 되면 거부권도 거부권이죠. 행사해야겠지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러한 사실상 사회주의 그런 국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이번에 들어요. 자유민주주의 예. 이제 이 얘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그게 걱정이죠. 저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보면서요. 이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식의 독재 국가로 가겠다. 이걸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만 잡아도 이렇게 독재를 하는데 예. 만일 대통령까지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했다. 이러면요. 지금 아까 우리 탄핵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장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이제 우리가 장악했고, 예. 그 다음 대통령도 거의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손발 다 묶어 놨으니까 한 반장악, 이제 사법부만 남은 거야. 사법부도 탄핵으로 예. 장악,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를 완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기들은 뭐 국회가 다수결의 힘으로 한다는데, 다수결이라고 독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일 됐다.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 국가는 개딸이라든가 일부 추종자들을 위한 국가로 된, 우리 6.25 때 그 남침 당했을 때 그 어떤 그 머슴들 이런 사람 완장차고 그 사람들 위한 국가로 돼버렸잖아요. 뭐 나중에 그 후퇴했지만은 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있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예고편을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이죠. 그게 걱정이죠. 걱정이죠. 근데 그런 치하에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안 되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 네. 합리적으로 예.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 영화 예고편을 좀 잘 보시고 예. 앞으로 좀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 변호사님이나 저희가 지난 총선 전부터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 총선에 질 경우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네요. 아주 백일하게 드러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